경포대 대통령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 그저 민주당에서 보니까 그 월북이냐 아니냐 논란에 있어서 월북이라고 했던 것을 뒤집었잖아요. 월북이 아니다 이렇게 뒤집었잖아요. 여기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어. 그러니까 월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월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으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국가의 시스템이 만든 거예요. 뭐 SI라든지 무슨 통신감청이라든지 국정원의 무슨 정보라든지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북한 쪽 감청을 해봤더니 가장 핵심적으로는 월북하러 왔답니다 같은 이야기가 들렸고 등등등등 봤더니 월북의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월북 결론이 잠정적으로 내려진 것을 월북이 아니라고 뒤집으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국가가 만든 시스템을 대통령실이 개입해가지고 그냥 번복을 해버리는 건데 그 대통령실이 개입한 건 누구 때문입니까?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비판하려고 후보 때부터 이 유족들 만나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진상조사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 진상조사가 시작돼야죠. 월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월북 관련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가 있어요. 이 TF의 위원 중에 하나가 해경 관계자한테 묻는 장면이에요. 누구 지시로 동시 사과했냐? 이번에 그 해경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해경 관계자가 한 말이에요. 중요 수사 결과라 대통령실에 국가안보실한테 보고하니까 국방부랑 연결해 주더라. 그러니까 중간에서 국가안보실이 해경하고 국방부가 사과하게끔 다리 놔주면서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사과하는 모양새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문재인 정부만 뻘쭘하게 돼버린 상황. 그래서 그 김병주 의원이 진짜 열일하시잖아요, 이분. 내가 봤을 때 김병주 의원도 다음 총선 때 공천받기 힘듭니다. 비례대표들 어디 내려가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민주당 이렇게 열심히 해도. 국방부에서 안보실과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문을 한 3주 동안 만들어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대통령실이 안보실이 깊숙이 관여돼 있다 뭐 그러면서 어저께 기자회견 하는 걸 봤는데 그냥 윤석열 말 한마디에 국가 시스템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안 하나하나가 탄핵 사안이다. 저는 이 사안을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키울 거고 끌고 갈 거고 그럼 민주당에서는 사실 초반에 대응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국방부에서 비공개로라도 지난 자료를 다시 뭐 유족들 다 불러서 공개를 하겠다. 우리도 열겠다. 같이 하자 했는데 지금 또 대통령 기록물까지 다 공개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거를 끌고 나가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이번 정부 내내 친북몰이 뭐 이런 걸로 지난 정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정쟁의 요소로 계속 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더 우리 민주당에서 세게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고소 고발하고 정부에서 부담 가질 수 있는 그 SI 뭐 첩보 그런 정보 전략 자산들 니들이 책임질 것이니까 우리는 다 오픈할 수 있다라고 밀고 나가야 되고 뭐 위헌 소재가 있는 뭐 대통령 기록물을 누가 열 수 있는 거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고소 고발을 하고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나름 대응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네.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언론들이 이제 합세를 하잖아요. 무슨 뭐 찔끔찔끔씩 계속 청와대에서 이러는 이제 거죠. 월북이라고 확정 짓고 막 그거를 강요했다 같은 뉘앙스로 보도를 하던데 이 사건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바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야.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이제 무슨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황상 월북인 것 같다 정도지 월북했다고 무슨 여기다가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월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윤석열이 진상규명을 지시했다고 하면 해경이나 국방부가 사과를 먼저 할 게 아니고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되죠. 조사를 먼저 해야죠. 지금 이제 이
당시에 국방부의 대변인이었던 분의 SNS를 제가 계속 봤는데, 부승찬 대변인, 전 대변인 글을 보니까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대통령 기록물이 됐든 어떤 뭐 SI 첩보 그 내용이 됐든 이걸 열어놨다고 해도 결국은 내 말이 맞잖아, 네 말이 맞잖아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 정황을 가지고 다들 판단을 한 것인데 이 판단을 뒤엎기 시작하면 그냥 주장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국민의힘의 그 의도 뭔지 많이 보이는데 국민들이 또 여기에 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걸 사과하거나 이게 조작하거나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팩트는 뭐냐면 의혹을 떠나서 북한 영해에서 발견된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해수부 공무원이 그 당시에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완전히 잠금 상태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북한군한테 잡혔는데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에 사살됐다고, 팩트는 사살됐다고 하는 것이 북한에 의해서 이제 사실상 발표되고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동포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죄한다고까지 이야기했던 바로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네. 저도. 그 형이라고 하는 사람 내 동생이 월북했을 리 없어. 전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월북이 아니다로 가시면 안 되고요. 세월호 유가족들처럼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걸 끝내셔야 돼요. 이미 다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 동생은 월북할 사람 아니다. 그리고 전 정권은 악마화 시키고 윤석열은 여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대통령실 전체가 국방부 움직이고 해경 움직여서 전 정권 모욕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해경 같은 시스템은 뭐가 되냐고요. 근데 아무 생각 없는 그 공무원들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있는데 사과하라고 사실상 분위기 만들어 놓은 게 윤석열의 대통령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주 동안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대통령 공식 취임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미 인수위 때부터 이거는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거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푸나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모욕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국민들도 이분들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왜 스스로 뭔가가 뒤에서 뭐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이용당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군사 독재 시절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요. 진상규명이 어디 있어요. 월북한 사람 가족들도 빨갱이죠. 가족들까지 빨갱이라고 그쵸. 탄압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수개월 넘게 활보하면서 문 대통령 공격해도 어느 누구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탄압하지 않았잖아요. 이 차이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의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거 뒤집을 수 있겠어요? 이거 못 증거가 뒤집어요, 없죠. 네. 결론. 그런데 사과부터 먼저 합니다. 에휴, 이게 이제 한 사람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무시되고 있는 거죠. 까세요, 그냥 깝시다. 무슨 전략 자산이네 뭐네 다 까.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대통령실이 하는 짓. 이준석 당대표 비서실장에 박성민 의원이라는 사람이 처음 들어보네. 정무실장 김철근은 알아도 비서실장이 박성민인 거 오늘 처음 알았어. 근데 어제부터 이준석의 비서실장 박성민이 사퇴할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 박성민이 아주 오래된 친윤이에요, 친윤. 그 윤석열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대구 고검에 좌천됐을 때 울산 중구청장이던 이 박성민하고 맨날 만나 술 먹었다. 술 친구야, 술 친구. 그 대구에 가 있을 때 굉장히 외롭고 헛헛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맺은 인맥들은 네. 정말 중요한 자리에 다 그쵸. 중용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친윤인데 지금 뭐 사표를 낸 걸 보면 이준석을 뭐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결정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쨌건 그냥 이 흐름상 보면 윤석열은 이준석을 보호할 생각이 없어요. 예. 뭐 김건희 팬클럽 회장 이준석 저격하는 거 몰라? 와 진짜. 이건 김건희 대통령의 뜻이지. 이 상황에서 윤석열하고 가까운 친윤 이준석 비서실장이 나 못하겠어 하고 이준석을 지금 이제 고립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이준석 옆에 붙어 있으면 나한테 불똥 튈까봐 튀는 거고 자기 오른팔이 이제 비서실장이 날아가면 당대표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준석이 이제 악에 받쳐가지고 한 말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리면 되지. 멋있다. 삐뚤어질 테다. 그렇지, 그렇지. 멋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근데 그들이 대단하지 감당할 않은 수 없는 방향으로. 대단하지 않은 게 계속 삐뚤었기 때문에 새롭지가 않아요. 요금 이제 이 당에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 7일 날 지금 징계 이제 결론 내리겠다는 예. 거잖아요. 근데 이미 답정 너야. 이준석 징계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씩 뛰어내려 이제.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은 이준석이 이제 그냥 물러가겠냐고요. 그렇죠. 총기 난사 하겠지 이제 내무반에다가. 그 내용들 이제 나오는 것 중에 그 전에 성상납을 뭐 했다고 하는 김 대표가 있죠. 김성진 대표인가요? 그 사람을 변호하는 김소연 씨, 우리 달창, 우리 유명한 그분도 참 특이한 분인데, 하여튼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때 시계는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하고 13년 8월에 새로 제작이 됐고 나갔는데 자기 그 지금 의혹 제기되고 있는 성상납 의혹은 7월 뭐 초반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김소연 변호사가 내놓는 얘기는 8월 달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내놓을 수 있는데 왜 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아닌 척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준석은 머리도 잘 돌아가고 자기 변명도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계가 나와서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청와대에 우리 문재인 정부 처음에 생기고 그러니까 5월에 처음에 출범한 이후에 전 한 1년 뒤에 재직하게 됐거든요. 그때도 서랍 어딘가에 박근혜 시계가 막 있었어요. 근데 서로 안 갖겠다고 하나 가지라고 할 때 보기 싫은 물건을 막 만난 것 같이 했었는데 갑자기 박근혜 시계를 막 얘기를 근데 하더라고요. 그게 막 그렇게 막 돌아다니나요? 근데 무슨 기념품이? 전 이준석 대표가 더 웃긴 게 시리얼 넘버 번호를 명품이야? 뭐 그렇지 그렇게 제작하지 않습니다. 기념품 문재인 대통령 시계 그렇게 싸구려. 문재인 대통령 시계 원가 25,000원짜리인데 귀하게 나눠줄 뿐이었는데 그렇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때는 다 막 흔히들 막 나눠주고 마구 뿌렸던 거거든요. 근데 무슨 갑자기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뭐 1년 번호를 밝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시계 안에 이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줬는지 안 줬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때 뭐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시계 하나로 나 여기 실세야. 자기 사업에 이용해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권 초기에 진짜 그러니까. 그렇죠. 기념품 받기 힘들 때 받았다라는 걸 언급을 하는 거 보면 뭐 전혀 연관성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떤 분이 했네 했어 뭐 이러시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 이런 거거든. 옛날 고전적 문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옛날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당 대표가 있고 근데 총재가 없어졌잖아요. 시대가 이제 제왕적이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역할은 총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지금 들러붙는 실제로 이렇게 막 다가가려고 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장제원이도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이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장제원이 이제 막 완장차고 나 윤핵관이라는 말을 되게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장제원이 이제 안철수 막 꼬셔가지고 이제 순진한 안철수 꼬셔가지고 이준석 이제 내려오게 막 만들었던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장제원을 분리시켜야 돼요. 장제원이 윤석열 팔고 다닌다. 그게 분리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은 윤핵관은 저러고 다녀도 대통령은 나 신뢰해 라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아니다라고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민 비서실장이 윤석열 술친구가 물러나면서 노골적으로 이준석이 고립되는 상황.
이렇게 되면 이준석이 얘 성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정. 얘도 인간성은 아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페이스북에 와서 댓글 다는 새끼 아니야. 네. 얘는 일베 성향이란 말이야. 이런 애들이 무섭다니까. 완전 팽 당하면 내가 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이게 봤을 때 이 당 아사리판 나는 거야. 지금 국민들은 어려워 죽겠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버림 받은 거 맞고요. 그건 아마 그 경선 때 그 경선 끝나고 나서 이준석 막 지방으로 숨고 막 하던 과정에 윤석열이 이를 갈았다고 나는 생각해요. 표를 얻기 위해서 뭐 호프 회동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내가 대통령 되기만 해봐. 내가 너 자른다 이런 느낌일 거고 여기다가 윤핵관들은 이제 안철수 같은 호수아비 세우거나 뭐 해갖고 당대표를 바꾸면 공천권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준석이 그냥 물러가겠냐고요. 내년 9월달까지가 임기인데. 이준석이 내년 7월달이구나. 결코 호락호락한 그런 당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을 어떻게 달릴지 저희들은 팝콘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이고 대표님 기대됩니다. 감당하기 힘들 것 같긴 해요. 저쪽에서. 그렇죠. 이제 다른 걸 떠나서 경제 이렇게 어렵고 국민들 막 죽겠다고 난리인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달리잖아요 지금. 준서가 어쨌건 이미 선 넘었다는 이들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민주당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 당대표랑 문핵관이랑 이렇게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죠. 언론들 언론- 오히려 보호해주는 느낌 아니에요? 음. 양쪽 다? 크게 문제를 안 만드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